예린 없나? 네? 없나? 질문할 거 있나? 없어? 자, 그러면 뒤에 수열 나갈게요. 자, 수열입니다. 수열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없나? 수열이 뭔데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를 나열한 거. 수를 나열한 게 수열인데요. 그 수의 나열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예전엔 좀 많았는데 지금은 크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만 배웁니다. 예전엔 뭐 겁나 많았어요. 지금은 교육과에서 전부 다 빠졌고 등차 등비밖에 없어요. 등차라는 건 차인데 차이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라고 하고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등호할 때 등이 같다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1357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수열을 지금 요거 두 수의 차이가 얼마예요? 2. 얘도 차이가 일정하지. 얘를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에서 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A1이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요 항을 얘를 A1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이니까 A2라고 표현을 하고 얘 항을 보통 A3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A2항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는 얘를 등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여기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 지금은 이지만 차이를 보통 D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공차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공차가 보통 D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디스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이가 1에서 D만큼 가면 3이 되죠. 그래서 A2는 첫째 항에서 D만큼 가면 되죠. 그럼 A3항은 첫째 항에서 2D만큼 가면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갔을 때 A10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노? A1에서 D가 몇 개를 붙어야 A10항이 될 수 있어? 9D라고 붙으면 되죠. 얘는 인테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를 더 일반적인 항으로 가서 일반항 AN을 구할 거예요. 일반항 AN은 뭐라고 구할 수 있겠노? A1 더하기 N-1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가 일반항입니다.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일반항을 구할 때. 예를 들어 얘를 구할 때 이런 등차 수열이 있으면 내가 A10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여기에 넣어서 구할 수도 있는데 넣어서 구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구하면 돼요. 첫째 항에서 D가 몇 개 붙으면 돼? 9개 붙으면 되죠. D가 2잖아. 그럼 18이 더해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된답니다. 민준아 A 20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38) 38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등차가 19개 있으니까요. 20 가려면 1 플러스 19D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해 주면 되고, 얘를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뭐 이렇게 풀면 되죠. 10이라는 건 n자리에 10을 넣었잖아. n자리에 10을 넣었으니까 n이 10 빼기 9D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럼 A1이 지금 1이고 D가 지금 2니까 2를 넣어서 18 이렇게 표현하셔도 얘랑 값이 똑같습니다. 원리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를 정리를 시키면 ND, 자 DN이라고 표현할게요.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도 표현되지. 일반항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요거를 보고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구할 거,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dn이라는 건 공차죠 앞에. 공차. 이 공차가 얼마야? 2잖아 지금 공차가. 일반항을 생각을 할 때 공차가니까 2n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적으면 되냐면 n의 1항 n에 1이 들어갔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a1일 때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1이 나오려면 여기 1 넣었을 때 전체 값이 1이 나오려면 여기 뭐가 붙으면 돼? 여기 붙으면 되죠. 그럼 여기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a1일 때가 1이잖아요. 그럼 2를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죠.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볼게. 3, 8, 13, 18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야? 5 이렇게 되거든. 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많은데 나는 보통 이렇게 구해요. 공차가 5죠? 그럼 dn이라고 일반항을 구할 때 그럼 얘의 일반항은 5n이죠. 5n 형태인데 n에 1 넣었을 때 얼마 넣어야 돼? 3 넣어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붙여주면 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이 일반항이지. 그럼 1 넣으면 3, 2 넣으면 8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도 되고 이 일반항이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다. 첫째 항 3 플러스 n-1 d가 5죠. 5. 얘를 전개하면 5n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와도 된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쉽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가 이제 등차 수열의 처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 뭐 쉬운 내용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인데 중간에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35가 있어. 등차 중항 두 수 사이에 있는 거 이거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A, B, C 세 수가 있어요. 특징은 뭐가 있는데 알고 있을 때 특징은 이렇게 뺀 것도 공차일 거고 이렇게 빼도 공차죠. 그러면 얘에서 얘 B-A를 한 거랑 C-B를 한 거랑 공차 D로 같잖아요. 얘를 넘기면 2B가 A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는 양 끝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간에 있는 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B라는 거는 양 끝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B. 이 두 수의 평균이 얘다 이 말이지.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1, 7, x 이렇게 나왔어. 이 x가 얼마나? 4. 두 수 더해서 2로 나누면 등차 수열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에어컨 끄니까 더운 것 같은데. 그렇죠. 님 근데 옷 벗으면 되잖아 더우면. 얘는 지금 안 덥나? 지금 뭐? 이게 괜찮나? 이게 괜찮나? 나 왜 좀 덥지? 좀만 더 기다려볼까? 자, 좀만 더 더워지면 해보자. 자,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뭐 할 내용이 뒤쪽에는 조금 더 있어요. 일반항을 구하래요. 일반항 A는 어떻게 구하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A4항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그럼 A4항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A4는 첫째 항이랑 3D라고 표현할 수 있죠? 되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잖아. 마이너스 1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2니까 D라는 거는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죠. 그럼 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인 거 알고 D가 3인 거 아니까 일반항을 구하려면 ND라는 거 3N 그리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지. 여기 얼마 해주면 돼? 마이너스 14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주면 된다.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벌써 눈 감겨나간 거죠. 잘 써야겠다.
자, 31항입니다. 31항은 승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노? A 플러스 30D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게 지금 85고요. 45항. 가은아 45항 뭐라고 표현하노? A 플러스 44D라고 표현하면 되고, 얘가 127입니다. 그럼 이거 연립할 수 있죠. 두 개를 빼면 14D가, 두 개를 빼면 42가 될 거고, 그럼 D가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D가 3이면 여기가 9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죠, 첫째 항이. 그럼 얘는 일반항을 구해도 되고 100항이니까 얘는 A 플러스 99D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고 99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00번장을 더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자, A5항 이렇게 주지 말고 A5항은 그냥 5번째라는 수이고,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A5항이 아니라 등차 수열로 표현해야 돼요. 얘를 5항을 등차로 표현하려면 A 플러스 4D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3항도 A 플러스 2D 등차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얘를 정리하면 여기가 3A이고 4A에서 A 넘겼고 8D에서 4를 넘기면 4D죠. 이게 지금 0이고요. 두 번째, 얘를 봤을 때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3D, 이게 6이다. 그럼 2A 플러스 4B가 6이니까 2로 나누면 A 플러스 2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A랑 B 연립해서 H랑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이거 보면 내가 등차 중간 구할 수 있죠. 이거 중간에 있는 항이 뭐야? A3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거의 중간도 얘지.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이거 세 개의 중간도 얘죠.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이거 두 개의 중간도 얘죠. 얘의 중간은 EA3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A3항이 3이구나 이렇게 보고 가셔도 됩니다. 내가 수열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4번. 등차 수열은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자, 요항을 봤습니다. 이거 계속 가서 음수되는 거 찾기엔 너무 머니까 일반항을 구하겠다고. 이거 일반항. 승환아, 이거 일반항 어떻게 되겠냐? 이 일반항 암산되나? 중요해. 제일 쉬운 거는 지금 저기에 공식에 넣어도 되고요. 공식에 넣어도 되고, 첫째 항이 지금 100이고 D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공차가 얼마예요? 3이다. 마이너스 3이지. 공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일반항을 했을 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첫째 항이 100이 나오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 103. 이게 공차. 일반항이죠. 되나요?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되는 거 물어봤죠. 그럼 얘가 음수되는 게 언제든지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3n이 103이니까 n이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42, 34점 얼마죠? 그러면 몇 항부터 음수란 말이야? 35항부터 음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처음으로 양수되는 걸 물었어요. 처음으로 양수되는 걸 물었고, 이것도 일반항 구하면 되죠. 일반항 봤는데 얘는 지금 공차가 얼마예요? 6이지. 6엔 50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나오죠. 1번 구했지. 얘가 뭐 돼야 돼? 양수되는 거 뭐였죠? 얘 양수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럼 n이 얘를 넣으면 6으로 나누면 6, 9, 54니까 9점 얼마죠? n이 얼마야?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8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 223쪽부터 확인 체크 하나만 합시다. 516 확인 체크 516 하나랑 뒤쪽에 확인 체크 519 이렇게 두 개만 풀어보자. 모르겠는 사람? 모르겠다. 뭐? 어떤 거? 1번 516이가 냈겠죠. 이거는 얘가 나타내는 거는 첫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라는 소리고 나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푼다고요. A3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얘는 그냥 A3이라는 건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세 번째에 있으면 세 번째 항이 되죠. 근데 그냥 수열이 아니고 얘는 등차 수열이란 말이에요. 등차 수열 특징을 이용해야 된다. 등차 수열이 뭔데? A 플러스 2D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 A1이 지금 2잖아. 그럼 얘가 지금 D가 5가 되잖아. 응? D가 5고 A1이 2니까 A1이랑 D를 여기서 넣어서 구해도 되고 일반항.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일반항이 있으면 5n이 1 넣었을 때 첫째 항이 2 나와야 되잖아. 이게 일반항이라고. 되죠? 자, 넘어갑니다. 225번, 225쪽.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꺼진 거야. 얘도 봐. 그냥 수열이랑 등차 수열이에요. 이 등차 수열 일반항을 쓰는 거야.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일반항을 쓰는 거고 달라요.
차이가 지금 4잖아요. 등차가. 가은아 이거 일반은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A1 A1 이렇게 해도 되는, 여기 넣어도 되고요. 내가 했지. 공차를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 4인이고 공차가 4니까 첫째 항이 1이 나오려면 이렇게 일반항을 잡으면 돼요. 이거 등차수의 일반항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모르는 사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뭐 계산 2배 시간 걸리면 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여기다 넣어서 구해요. 모르겠으면. 처음으로 100번째보다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일반항이 100보다 커지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103을 4로 나눴으니까 25점 얼마 되겠지? 26항이 답이 될 거라고요. 26항이.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 6항. 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를 이룬다. 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D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9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9라는 값은 18에서 D를 3개 더하면 되죠. 18 플러스 3이다. 넘기면 마이너스 9를 이렇게 하면 D가 마이너스 3이다. 되나요? 이런 방식으로 등차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3씩 줄이면 얘가 15, 12, 9 이렇게 xy가 나와서 xy가 15랑 12. 정신 안 차린다. 맨날 안 되고.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자. 이게 다 들어요. 힘이 안 난다 진짜. 우리 쉬었다 할게요.
사인 제곱 A가 1이잖아. 근데 이거 나오면 사인 제곱 A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제곱냐 분하면은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에서 BC 곱하면은 삼각형 대부분은 다 이런 거 같잖아. 그래서 답이 루트이다. 일단 답. 이로 나누는데 왜 여기를 2분의 1로 해줘야지 그랬잖아. 진짜 너 시험 어떻게 치를 거야? 이거 가분해보면 사인 C 되고 그거를 길이로 바꾸고 삼각형 구할 때는 길이로 삼각형 구할 때 무조건 길이로. 진지는 뭐야? 저건 코사인인데. A교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교 분의 I지. 그렇게 2AC 분의 A교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교. 아니 씨. 야. 아니 이거 근데 2학년이 위에 있어. 이거 약분되지. 아니 2를 지금 2 나눠잖아. 근데 양 C 남잖아. 양변이 2할 없애지. C양이니까 양변 C 곱해주면 C제곱이잖아. 넘기면 C제곱 없어지지. 응. 어. 내가 7분에 쓴다.
정도는 맞는데 이 범위 안에 충족하면 135가 나와야지.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 130. 아 그래가지고 저기서 그 사인 A 값 아니까. 아 나의 부가적인 사인 A가 아니고 코사인 고치기로 했거든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의 코사인 A니까 몇 개 틀린 거 있었지? 네 개인가? 다섯 개. 아, 그리고 그거 전환해가지고 길이를 분할해서 풀면 되는데. 제발.
새끼는 다 먹어. 둘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답을 공유한다. 답을 공유한다. 아 웃긴 거 맞아. 보냅시다. 민기야, 손 있나? 손안 된 사람? 손안 된 사람? 지금까지 했는 거에서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손안 있잖아. 안 되는 거. 많아요. 한 개에 1번은 구하는 것도 있는데 뭐 하는 얘기해봐. 천천히 하자.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좀 개념 잘 안 들어간다고?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제가 원래 처음 하는 이해가 좀 수열이에요, 수열.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의 항들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 A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고. 이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돼요?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A 10항을 가려면 A 1항에서 D를 한 번 더하면 2항이고 두 번 더하면 3항이고 세 번 더하면 4항이니까 9번 더하면 10항일 거 아니야. 그럼 A 10항은 A1 플러스 9D 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10항을 구하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A n항은 A n번째 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D를 몇 번 가겠어? n-1번 갈 거 아니야? D를 첫째 항에서 첫째 항에서 D를 n-1번 가면 AN항이 나오죠. 이게 AN항에 대한 일반항이라고. 이거 외우면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요. 외워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항, 예를 들어 A 20항 어떻게 구하는데 이랬을 때 공식이 저렇게 있으니까 첫 항 1 넣고 20 n에 20을 넣으면 20 빼기 1이니까 19잖아. 그럼 19 곱하기 d
이렇게 보여요. 천천히 나가서 천천히. 그 생각 하면 되겠다. 천천히 나가고 뭐 그냥 공식만 외워요. 사실 고3 되면 나 이렇게 쓰는데 너희 고2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잘하는 애들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쭉쭉 받아들여서 쓰는데 그냥 이렇게 써야 모르겠어. 그냥 공식 외워서 써요. 이거까지 외우면 이거 사실 책에 나와 있나? 모르겠다. 책에 고2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잘하는 애들만 하면 되지. 학년 올라오면 다 하긴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합시다. 일반항 그래서 원리 알고 일반항 외우고 이 두 개만 하면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내가 전에도 저번 주에 내가 뭐 주식의 비율을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실력은 안 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이유를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상은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적당히 등급 받고 싶으면 그냥 외워서 써요. 어쩔 수 없지. 뭐 천천히 합시다. 그냥. 또 몇 번 유형해보고 승원이. 내가 지금 오늘 수혈 돼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지금 많은 걸 그냥 빼려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그게 낫겠지? 뭐 따라 모는 사람만 더 하든지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지. 또 유형 안 되는 거. 3. 필수 3. 얘기 전에 수열이 등차랑 등비가 있는 게 굉장히 특수한 조역이라 수열을 나타낼 때 얘는 지금 항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네 번째에 있는 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잖아. 수열이 내가 지금 등차밖에 안 해서 그렇지 수열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등차 수열 맞나요?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곱하기 2를 해야 뒤에 항이 나오죠. 이런 수열도 있어.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AN을 표현을 할 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등차로 가려면 항이 이렇게 생겨야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내가 세 번째 항을 표현을 할 때 등차를 표현하는 세 번째 항이랑 등비를 표현하는 세 번째 항은 다를 거잖아. 얘가 지금 수열이라고 준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이라고 줬잖아. 등차. 응? 그럼 등차의 특징은 무조건 갖고 있는 수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번째 항의 수열을 등차를 나타내는 수열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요? 세 번째 항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항을 등차 수열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의 등비 수열의 세 번째 항은 저렇게 안 나타나요. 등비 수열의 세 번째 항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은 항이 나타나고 여기에 3 나오면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겠네. 2n제곱 이거 3 넣으면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항이 나타난다고요. 등차랑 등비가 세 번째 항을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등차라고 했으니까 A 다섯 번째 항이 아니고 등차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을 나타내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문제를. 얘도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A2도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 A4도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야 A 플러스 D 식 하나,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정리하면 A랑 D에 대해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랑 공차가 나왔으니까
얘로서 일반항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되나요? 자, 7번 7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자, 등차 수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세수를 예를 들어 아까 등차 중앙이 있다 했어. 그럼 이 세수를 등차 중앙으로 나타내면 중간에 있는 수는 두 수의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근데 등차 수열을 뭐 예를 들어 4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보다 보통 아니 5개라고 할까? 등차 수열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얘를 기준으로 b-d 얘보다 d만큼 적다고요? 얘보다 d만큼 많으니까 b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항이 4개야 그럼 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중간의 값이 그거니까 얘를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떤 값에다가 d를 뺀 거. 여기 2d씩 차이를 나게 만드는 거야. 다시 표현해 줄게요. 자, 5개 있죠. 5개를 등차 수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쉽겠죠. b라는 거는 공차 하나 뺀 거, C에서. 얘는 공차 2개 뺀 거. 얘는 공차 하나 더 넣은 거. 얘는 공차 2개 더 넣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꼭 C일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 x, x-d, x-2d, x 플러스 d, x 플러스 2d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대칭의 형태로 나타내면 되죠. 근데 항이 만약에 5개가 아니라 4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형태로 공차를 나타낼 때 B나 C가 기준이 안 되고 이 중간에 있는 게 기준이잖아. 그럼 나타낼 때 얘를 보통 이럴 때는 x-d 얘는 x 플러스 d 얘는 x 플러스 3d 얘는 x-3d 이렇게 내용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표현했을 때 d가 날라가니까요. 대칭이 되는 형태로 하려면 2d씩 띄워버리면 되잖아. 4개일 때. 되나? 그럼 6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A, B, C, D, E, F 6개 있을 때도 얘가 중간이니까 중간의 기준으로 D를 하나 빼고 2D씩 차이 나게 만들면 되니까 X-3D, X-5D 뭐 이런 형태로 대칭을 만들어주는 거죠. 됩니까? 뭐 5개뿐만 아니라 뭐 7개는 D가 기준이니까 D 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D인데 뭐 X라고 쓰고, 얘를 기준으로 D만큼, 얘는 2D만큼 차이 날 필요 없이 얘는 D만큼씩 차이를 주면 되죠. 얘가 지금 기준이 되니까. 얘가 기준이 없으면 요 중간이 될 때는 보통 2D씩 띄워서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수를 잡아주면 조금 편리하다 이 말이죠. 다르게도 되지만. 자, 등차 수열입니다. 세수가 등차예요. 그러면 조금 쉬운 거는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게 제일 쉽죠. 세수일 때는.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뭐 중간에 있는 수가 끝에 두 수 더해서 1을 나누면 중간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두 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이게 중간에 있는 수가 될 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계산하면 3x 플러스 3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얘 또는 0이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가 될 거라 그렇게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를 구해줄 수 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세수의 합이 15예요. 그러면 세수를 뭐 다르게 구할 수도 있지만 세수니까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세수를 합한 게 15라고 했으니까 합하면 3a가 15라서 a가 5고요. 제곱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합하면 83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a가 5니까 5 빼기 d의 제곱 5의 제곱 5 플러스 d의 제곱 이 83. 그럼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풀어주면 d가 풀마 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d가 풀마 2가 나오면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세수였으니까 a가 5에서 d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그래서 2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등차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올 수 있고 세수는 사무실이 될 겁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자. 다음은 뭐 안 되나? 왜 ED라고 쓰냐고요? 그 얘를 기준으로 D만큼의 차이 나게 만들면 되죠. 근데 항이 5개일 때는 얘를 기준으로 D씩 차이 나면 되죠. 근데 항이 4개일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B랑 C 사이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랑 C랑 사이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려면 얘랑 얘가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가 돼야 되죠. 그러면 두 수의 차이가 2D만큼 났죠. 그럼 이쪽으로도 2D, 2D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죠. 여기가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다. 한번 보시고.
수식될 거 안 되는 사람 얘기하세요. 응? 네. 어? 23번 너희 잘 모르겠네. 23번 됩니까? 얘로 나눴을 때 이거 이 고일대형인데 이거 기억나나? 얘를 얘로 나눴다는 건 얘를 뭐 이렇게 나눴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고일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얘를 상등식 표현으로 쓰면 얘를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머지 구하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3 그게 나머지죠. 그럼 얘는 나머지가 3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나머지 나오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얘를 구하려면 1을 넣어야겠죠. 1 대입하면 3 플러스 a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나머지고요. 세 번째 건 얼마 넣어야 돼? 2를 대입하면 되죠. 2 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 더하기 2a죠. 이 세 개가 지금 등차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지. 어떻게? 중간에 있는 값은 뭐랑 같다?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랑 같다.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a를 2로 나눈 값이랑 같다. 계산하면 6 플러스 2a가 9 플러스 a가 되고 a라는 게 3이 됩니다. 3을 넣으면 a가 3 3을 넣으면 6, 12 이렇게 등차를 이룹니다. 첫 번째 얘기. 얘들아, 등차 수열 일반은 외우게 시켜야 돼. 응? 했는 사람은 밑에 것도 풀고 밑에 거 했는 사람은 앞에 것도 좀 풀고.
넘어가면 되나?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원이 227쪽의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등차 수열을 더한다 이 얘기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 뭐 예를 들어서 누구더라? 좀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데카르트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100까지 수가 있어요. 얘를 다 더하라고 했어. 그건 어떻게 해? 그러면 뭐래? 표를 만들어서 구한다고요? 100을 만들어서 구한다. 아 그렇죠. 그 뭐지? 15세기인가? 그때 이제 선생님이 냈대.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하라고 냈대요. 초등학생한테.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1부터 더하고 있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뭐 계산해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선생님이 좀 쉬려고 1부터 100까지 구하라고 했대. 근데 어떤 학생이 사실 수학자였는데 이거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좀 다른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걸 어떻게 다 더했어?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이 어떻게 더했냐면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얘를 거꾸로 또 써보는 거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를 얘가 어떻게 했냐면 더했어요. 이 두 수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 두 수를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더하면 다 100일인 거 아니에요? 100일이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100일이 총 100개가 있죠 지금? 100일이 100개 나오죠? 이렇게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근데 얘는 두 번 더했잖아. 그럼 요거를 반틈으로 나누면 1부터 100까지 합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었대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계산의 시초가 되는데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을 어떻게 더하면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이 a 플러스 t고 셋째 항이 a 플러스 2d겠지. 그리고 n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되겠죠. 이게 n번째 항이 되겠지. 얘를 어떻게 더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냥 거꾸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a 플러스 n-1t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얘를 더해도 2a 플러스 n-1t 이렇게 나오죠. 요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n번째 항이잖아. n개가 나오죠 이게. 근데 두 번 더했잖아.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된다. 이게 뭐냐?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되나요? 그럼 얘가 이걸 조금 정리하면 n을 앞에 쓰고요. 2a 플러스 n-1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고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n번째 항을 내가 그냥 l이라는 숫자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요게 지금 2a니까 a잖아요. 이 형태에서 요거를 지금 l이라고 줬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n에 a 플러스 l이라고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l이라고 바꿨을 때 a는 첫 번째 항이 되고 l이라는 건 마지막 항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좀 더 어렵게 해볼까? 3, 6, 9 여기서 50개 이렇게 더하라고 했어. 얘 어떻게 구할래? 라고 했을 때 합이라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마지막 항으로도 구할 수 있고 2a랑 일반 항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50개니까 n에 50을 넣고요. 그 다음 2a니까 6 플러스 n-1 n에 50 넣으면 49d죠. 그래서 49 곱하기 d가 3 이런 방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 s라는 건 썸입니다. 썸 약자 s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얘를 이렇게 해서 3, 6, 9 이렇게 가서 내가 300번째 항까지 갔어요. 그럼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예요? 100개가 되죠. 근데 만약에 항의 개수를 몰라. 근데 항의 개수를 모를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합은 항의 개수가 100개겠네요. 항은 100개고요. n 100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 끝항을 알죠? 그럼 첫 항이랑 끝항을 더하면 303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첫 항 끝항을 알 때는 보통 요 공식을 써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항을 알 때는 보통 요 공식을 써서 합을 구합니다. 됐니? 그래서 지금 외울게요. 뭘 외울 거냐면 여기 아까 등차수열 일반은 요거 an 요 공식이랑 그 다음에 요거 공차 나올 때 구할 수 있는 합 공식이랑 요거 첫째 항이랑 끝항 나올 때 구할 수 있는 등차수열 합 공식 세 개 지금 외웁니다. 언니 시킬 거야? 지금 외워요. 제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민준이부터 이따 시작할 거거든. 민준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이로 갈 거니까. 자, 강민준 이리 봐라. 일반 네? 그냥 일반 등차수열 일반. 첫 번째 거요. A N N A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오케이. 다음 등차수열의 합 공차 나오는 거. 두 번째 거. 오케이. 준우 세 번째. 2분의 n에 a 플러스 그렇게 됩니다. 공식. 자, 뒤에 문제를 볼게요. 일반은 거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 일단 하고 갑시다. 자, 필수 7번. 첫째 항이 7이고요. A1이 7이고요. 공차가 2입니다. AN에 K항이 33이에요. AK항이 33일 때 K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K항부터 구해야 돼요. K가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AN이랑 똑같은 거니까 AK라는 건 첫째 항에서 K-1D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7이고 D가 지금 2니까 이렇게 된다. 요게 34. 그럼 얘를 넘기면 26이 요 값이 되니까 2로 약분하면 K-1이 13에 가서 K가 14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K가 14항이 33입니다. 그러면 1항부터 14항까지를 묻는 거죠. 그럼 합 S는 2분의 1항 14항 다 알죠? 그러면 첫째 항 끝항을 다 아는 요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쉬울 거라고요. 2분의 n 14항까지 합이니까 14개 a 첫 번째 항 끝항 33 이렇게 풀면 되겠죠. 40을 2로 넣었으니까 20 곱하기 이거 28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째 a 3항이 7 a 10항이 21인 무슨 수열이냐? 등차. 또 a 3항이라고 표현 안 하고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이니까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 등차 수열의 9번째 항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되나? 이게 7이고 얘가 21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7D가 14라서 D가 2고요. D1을 넣으면 4가 넘어가면 A가 3이다. 그럼 첫 항 공차 나왔고 20항까지를 구하래요. 근데 20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20번째 항 끝항 모르잖아. 그럼 이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쉬울 거라 이 말이지. 안 될 건 없지만 2분의 n 20항까지니까 n 20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20 넣으면 19d죠. 19d 이렇게 된다. 얘 약분하면 10 38 6 44 10 44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민준이? 안 되는 사람 민이? 민이 안 되지? 몇 번 할까? 첫 번째 갑시다. 1번 항이 예고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난 첫 항부터 15항까지를 구하면 되니까 S15를 구하면 되거든요. S15를 구하면 되는데 AN 줬으면 이거 구하려면 첫째 항이랑 공차 알면 되잖아. 첫째 항 얼마인데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1 넣으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요 앞에가 사실 공차잖아. 근데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6이니까 이게 둘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공차가 지금 2가 되지. 공차랑 첫째 항 알아. 그럼 공식 못 쓸래? 쓰거나 공식 2분의 n에 k 플러스 마이너스 1 b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a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b에 2를 집어넣고 n에는 15항이니까 1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합이 나오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 지금 여기 못 따라. 지금 이제 몇 년이 진짜 완전 성과별로 진짜 완전 핫한 시기고. 아니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생산직이랑 지금 들어가. 요즘 막 대졸들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 저 대졸인데 그 하이닉스 생산직 지원하고 싶은데 대졸 이력상을 숨겨도 될까요? 아 대졸이면 못 들어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 대졸임을 숨기고 보졸이라고 하고 하이닉스 생산직에 넣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온다니까. 요즘 애들 돈 훨씬 많이 버니까. 성과급 하면 진짜 많이 벌거든요. 지금 딱 한 2, 3년 괜찮아요. 너희 지금 자퇴하고 딱 들어가면 돈 괜찮게 벌 수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메리트 없고. 근데 그 하이닉스 그게 뭐예요? 반도체 같은 삼성전자 알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좋은 데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랑 거의 지금 투톱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견인하고 있는 두 회사가 삼성이랑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옛날에 단절했는데 지금 갑자기 막 전원주 얘기 못 들었나? 하이닉스 주식 사놨는데 지금 30배 올랐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인문계 하는 것보다 공부 와가지고 단지 그런 거 전기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당장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그게 들어가지. 한 2년 정도 바짝 벌고 성과급 받을 수 있는 거 바짝 받고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때.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길게 가진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결국엔 AI가 계속 발전하면 반도체 계속 필요해서 반도체가 계속 필요한데 지금 반도체가 인기가 좋은 거는 수요 공급의 문제예요. 수요 공급. 예를 들어 과자를 하는데 저기 과자를 먹을 건데 자판기에 예를 들어서 칸초는 100개가 있고 프링글스 2개밖에 안 들었어. 하면 뭘 먹고 싶겠어 사람들이? 프링글스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프링글스 2개밖에 칸초 100개 있어. 그럼 프링글스 사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돈 더 올려서 사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나? 공급이 있으니까. 공급은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는 겁나 많은데 공급이 2개밖에 없어. 비싸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게 이제 두쫑쿠가 그랬잖아요. 두쫑쿠 카페에서 한참 핫할 때 하나에 한 6,000, 7,000원 했잖아. 그래요?
좋아서 몰라. 그러면 요즘 값어치는 얼마나 나오는지 6,000원, 7,000원 했는데 지금 공급이 인터넷에 아니 수요가 없잖아. 지금 인터넷에 두종코 하나에 1,500원 이렇게 팔아요. 4배가 떨어졌어요. 왜 그래? 안 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아니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두종코가 처음 없었다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오욱 하면서 사람들 수요가 존나 많은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만들는 회사가 없으니까 공급이 작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겠어 안 비싸지겠어? 그래서 비싸지지. 팔 사람이 없는데 수요는 많잖아. 비싸진다고. 근데 지금 두종코 올라가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전부 다 만들잖아. 편의점에 두종코 6종 하면서 6종류로 막 나오고 편의점에 다 생겼죠 지금. 공급 겁나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 증설을 할 거 아니야. 겁나 많이 늘었어요. 수요가 그대로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거 가면 저 먹고 싶다 없어서 못 먹는다 맨날 줄 서서 먹다가 이제 편의점 집 앞에 편의점 가면 다 있어. 이제 마음이 식는다.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예전에 막 몇 개 없을 때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지금 빨리 가서 살 수 있지. 그러면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게 1,000개가 쌓여있어 수요가. 그럼 빨리 갈 필요 있나? 늦게 가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수요랑 공급이지. 반도체가 지금 그래. 지금 무슨 열풍이야? AI 열풍이야. 나 요즘 너희 뭐고 그 GPT 다 쓰잖아. 너희 수행평가할 때 다 쓰잖아요. 학교에 쓰지 말아요. 근데 쓰지 말라 하겠지 당연히. 근데 다 쓰잖아요. 안 쓰면 등신. 이렇게 등신이라고 쓰나 안 쓰나? 그래 다 쓴단 말이야. 가은이 쓸 정도로 다 썼지 지금. 다 썼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AI 다 쓰고 있죠. 근데 이 AI가 지금 핫해지면서 뭐가 필요하대? 반도체가 필요하대. 왜냐면 AI를 쓰려면 지금은 그냥 내가 묻는 거에 대답만 해주지. 근데 내가 AI한테 몇 번 물으면 내 정보가 AI에 쌓여. 나도 지금 AI한테 맨날 묻는단 말이야. 그럼 AI가 지금 내가 수학 강사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어느 순간. 내 관심사나 이런 걸 AI가 다 알고 있어. 왜냐면 AI가 학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학습을 어디다 하냐? 반도체 용량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연산을 하고. 그럼 반도체가 지금 중요해지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AI가 똑똑해지려면 반도체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반도체가 필요하겠지. 근데 AI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 갑자기 핫해졌죠. 그럼 반도체가 요만큼 생산하다가 갑자기 얘 때문에 많이 생산해야 되지. 그럼 갑자기 지금 뭐가 늘었어? 수요가 늘었잖아. 공급 그대로죠.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 그래서 내 값이 오르죠. 지금 D램 성능 공급하다 3배씩 올랐어요. 가격이 3배 올랐어. 왜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 공급은 없잖아. 그래서 지금 SK랑 하이닉스랑 삼성이 겁나 높아요. 근데 이게 평생 갈 거냐? 아니지. AI는 계속 유명하지만 공급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야 이거 반도체 겁나 좋아 요즘에. 그럼 너도 나도 반도체가 들어올 거 아니야. 공급이 늘어날 거 안 늘어날까?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3배까지 뛰었으면 네가 사겠냐고요. 가격이 다시 떨어져야지 지금. 그런 주기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반도체를 사이클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제. 이게 상 그러니까 지금 졸업해서 삼성 하이닉스 가면 늦어. 기선 가고 싶으면 지금 생산직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저는 지금 대졸을 숨긴 게 아니라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중졸 중졸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막 요즘 이 AI 산업이 중요한 때 제가 이제 반도체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폭을 딱 써가지고 삼성에 내서 지금 생산직 들어가서 성과급 노조 해가지고 성과급을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한 2-3년 땡겨. 몇 원을 이렇게 땡겨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주식을 딱 해가지고 평생 이제 민준이가 막 고생 네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면서 이제 그 돈으로 먹으면 된다. 근데 중졸이 기회. 수요랑 공급도 수열이랑 관련이 있어요. 수요랑 관련 있냐고요? 역시 자 연관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이런 AI나 반도체나 이런 게 AI나 이런 게 다 수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 전부 다 수학이에요 이거 사실. 베이스는.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다 수학이에요 사실. 수를 배우지 않는 수지. 그래서 수학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수학이 없으면 이거 AI랑 다 못 만들어요. 다 베이스가 돼서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너희가 쓰는 컴퓨터 있죠? 다 수학 베이스예요. 너희 그 화면 보면 막 이렇게 너희 맨날 뭐하노 서바이벌 총싸움 이런 거 하나? 그럼 사람 있으면 막 마우스 갖다 놓고 막 클릭하고 하잖아. 쏘고 하잖아요. 그건 뭐야 이거? 좌표 찍는 거잖아. 뭐랑 관련있어? 이게 다 함수야 함수. 너희 윈도우잖아요. 윈도우에 좌표가 다 잡혀있어. 그럼 마우스가 가서 그 좌표를 빡 찍잖아요. 그럼 그 좌표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지. 그 다 수학의 좌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다 수학이에요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그 논리도 그렇고 전부 수학을 이용하는 거긴 합니다. 너희가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사실 수학이 베이스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를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된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가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평생 먹고 살 수는 없고 몇 년밖에 안 돼요 그거. 그래서 딱 몇 년까지 해야 되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반도체를 졸업해서 가야겠다는 늦어요 이미. 알지? 그럴 거 아니면 공부를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 무슨 주식을 공부 없어? 삼성이랑 하이닉스 뭐 비싸. 그렇지. 자 그럼 리걸트 뽑아줘 볼게. 아니 그럼 그 엄마가 그 주식하고 때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10년 전에 할머니가 삼성 주식을 사둔 게 있어. 와씨. 야. 아니 장난 아닌데. 그 중간 이모가 같이 사자해서 사둔 게 있대요 할머니가. 와 대박이다. 야 그 겁나 많이 올 100배 올랐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뽑아줄라 했더라 쟤한테. 이걸 뽑아주려고 했겠지 내가. 몇 시야? 시계. 지금 40분. 너한테는 안 보였지. 40분이에요? 어. 36분. 아 좋아. 그거 너무 좋아. 걔 저기 뽑았으니까 네 이름 나오는 거 들고 가면 돼. 하여튼 자기 그 할 거를 잘 정해서 하면 된다.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맞고. 근데 공부는 해놓으면 언젠가 쓸지. 다 쓰이는. 사실 돈이 중요하긴 한데 돈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근데. 왜냐면 내가 많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결국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들어가서 돈을 못 벌려서. 자, 필수 10번.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어쨌든 자, 필수 10번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의 합이 24입니다. 근데 내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보니까 뭘 아냐? 첫째 항이랑 끝항 알죠? 그럼 첫 항, 끝항을 이용한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합은요. 가은아, 합 공식이 뭐? N. 응? 첫 항, 끝항 A. 이렇게 되죠? 첫 항 N인데 항이 몇 개인지를 보면 항이 1부터 N까지가 몇 개야? 아니 여러 개인데 몇 개냐? 1부터 N까지가 몇 개예요? N개. N개 되겠죠?
여기 n개에서 두 개가 지금 더 추가됐죠? 그럼 여기 n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n 플러스 2가 들어가야겠죠.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니까요. 그리고 a 첫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끝 항은 4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24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3, 이렇게 약분하면 8, 마이너스가 플러스. n 플러스 2가 8이니까 n은 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첫 항, 끝 항이 있으니까 첫 항, 끝 항을 이용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얘기 왜 했는지 기억이 났다. 민준이 때문에 했구나. 안 나온다고? 양쪽 다 안 나왔어? 다시 뽑았어. 프린트가 안 나오네. 자, 입니다. 첫 10항, 13항까지 합이 52에 등차 수열입니다. A13까지의 합이 50이니까 S13까지의 합이 52고요. 첫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S20, 20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60입니다. 자, 얘도 13번째 항까지 합인데 등차의 13번째까지 합이죠. 그럼 등차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등차로 표현을 해주면 13항이니까 13 2a 플러스 n-1 12d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여기 52고요. 두 번째 2분의 n 20 2a 플러스 n-1 여기서 19d 여기 마이너스 60이랍니다. 두 개 계산해주면 되죠. 13 4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2를 곱하면 8이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요거 a 플러스 6d 2를 나누면 4 얘는 2a 플러스 19d 마이너스 6 요거 연립해서 AD 찾아가지고 AD 찾으면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30번째까지의 합 2분의 n 2a 플러스 29d 여기서 a랑 d 찾아서 대입하면 30번째까지 합이 나옵니다. 되겠죠? 자 밑에 확인 체크해보자.
32번. 하랑까지 합이 S8이죠. 이 103. 9항부터 16항까지가 360. 그러면 앞에 거를 응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1부터 8까지가 104고요. 9부터 16까지가 360이죠. 그럼 1부터 16까지의 합은 얼마겠니? 464일 거야. 이런 방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죠? n 2a 플러스 n-1d 7 이게 104. 얘는 2분의 16 2a 플러스 n-1d 이게 464.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럼 AD 나오잖아.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푸냐? A9항부터 A16항까지가 지금 360이죠? 그럼 내가 앞에 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얘를 첫 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얘를 첫 항이고 얘가 지금 7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항이 총 8개 이렇게 되죠? 그럼 8, n의 8 2a인데 2a가 요게 2a로 들어가면 되죠? 2a9 플러스 7d 요게 360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합분하면 4고 요렇게 합분하면 90. 근데 A9라는 건 결국 A 플러스 8D랑 같잖아. 그럼 얘는 2A 플러스 16 23D 90. 그러면 요거랑 연립해서 AD를 구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냐의 차이에 요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응용하면 얘를 첫 항이라고 보고 등차를 구해도 됩니다. 자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때문에 걸러가지고 있어. 자, 요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천진데. 그냥 첫째 항이 7인 등차수열의 첫 번부터 대항까지 하면 SN을 하는데 얘를 구하시오. 자, 첫째 항이 7입니다. 근데 뭐가 같냐? S3항이랑 S5항이 같대요. 그러면 얘를 S3이니까 3에 2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S3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S3는 A1, A2, A3로 표현할 수 있죠. S5는 A1부터 A5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요 형태라고 봤을 때 S4랑 5를 더했을 때 0이잖아요. 그래서 A4, A5가 0이다. 근데 얘가 등차니까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그럼 2A 플러스 3, 4, 7D 이렇게 식을 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식 하나 구하고 근데 A가 7이라고 했잖아. 7 넣으면 14 D는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3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합을 이용해서 S3이면 5에 2A 플러스 4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마다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랑 D를 구하면 되고 D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로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너희가 지금 요거를 표현하는 게 요 형태로 할게요. A1 7 n-1 D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이게 일반항이죠. 얘가 음수되는 거예요. 언제 음수되니? 이렇게 물었죠. 그럼 2n 그럼 n이 2분의 9 4.5니까 n이 5부터 변형하겠죠. 그래서 5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양수에서 쭉 떨어져서 5항부터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SN의 최대값을 물었죠.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째 항이 7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 합이 최대겠니? 이까지 합을 구하는 게 최대일 거잖아요. 5항부터 음수죠. 그러면 4항까지 구하면 최대가 맞겠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S4를 구하시면 됩니다. 음수가 어딘지 알아서 양수까지를 더하면 된다. 자, 여기 밑에 거 풀어봅시다. 민준아, 생산직 생각 있나? 괜찮은 거 같나? 아니, 내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됐다. 지금 속기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기 경쟁 겁나 치열하거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6항 A6이 9 마이너스 9고요. A12 7입니다. 근데 등차잖아요. 그럼 A60을 이렇게 놓지 않죠. 뭐라고 놓을 거야? 가은아, 뭐라고 놓을 거야? A6항 등차 수열에 A 플러스 어디라고 놓겠죠? 얘는 A 플러스 9이라고 놓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랑 D 나오겠죠. 그거를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두 개 알면 뭘 구할 수 있냐? 합을 구할 수 있지. 자, 가만 잘 안 되잖아. 됐나?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A랑 D는 나왔니? 풀 생각이 그냥 없구만 저거. 왜 니도 생산이 가고 싶나? A랑 D 구했나요? 빼면 4D가 16이니까 D는 4고요. D에 4를 넣으면 20이니까 29. A가 마이너스 29죠? 그럼 얘는 보면 첫 창이 마이너스 29, 공차가 4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지? 내가 뭘 구할 거냐? 합의 최소를 물었죠. 어디까지를 더하는 게 최소겠니? 음수까지를 더하는 게 최소잖아. 그럼 언제까지 음수 나오는데? 언제까지 음수 나오는데? 그럼 얘는 일반항이 공차가 4니까 4n이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9 되려면 33. 이게 일반항일 거잖아. 뭘 찾냐? 언제까지 음수인지를 찾으면 되죠. 언제까지 음수인데 여기 찾으면 되죠. n이라는 건 4분의 33이니까 4, 8에 32, 8.5이 맞지? 8까지가 음수구나. 그럼 얘의 최소값은 8항까지가 최소값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면 된다. 되겠나요? 아 이거 등차수를 끝까지 만나야 되는데 숙제. 야호. 자 여기 2, 3, 2쪽까지 숙제입니다. 3이요. 근데 아니 연습 문제까지 다 숙제를 할 거고 연습 문제까지 숙제를 하면 되고 안 나가는 부분은 안 하시면 돼요. 필수 13, 14, 15 안 했으니까 요유형 빼고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테스트 덜한 사람은 지금 마저 치고 가거나 아니면 월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저희가 이거 졌는데 고쳐서 볼 거예요. 아. 월요일까지 해서 갖고 오세요. 우리 계속 지금 막 56점 이끌고 컷이에요. 그리고 간당간당하게 하지 말고 아 근데 안에 근데 아닐 가능성이 커요. 56점이 저희 학교 망했어요. 이등거리도 56점. 내가 느끼는 52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막 보는 소문이 문과 평균이 3, 40대고 이과 평균이 6, 70대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이긴 해요. 6점이요. 진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됐나? 왜 그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꽂혀올래?